안녕하십니까, 오승진 선생님입니다. 저는 시사 일본어학원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대학 입학 시험을 보게 되면 이재유라고 하는데요. 이재유 시험을 비롯해서 문부성이라든지 아니면 본고사에 관련된 수학을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죠. 제가 과거에 일본에서 국립환경연구소라든지 아니면 교토대학, 나고야 대학 등에서 공동 연구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일본 수학을 여러분들과 가르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크게 많이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과 이재유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재유 시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여기 있는 시라부스를 같이 보도록 하죠. 문과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원, 그 다음 수학 A라고 해서 원과 A에 각각 세 단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일본 교재를 통해서 직접 공부하는 친구들은 여기 한 단원이 더 들어있겠죠. 데이터 분석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이재유 시험과 무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 파트에 하나, 둘, 세 단원, A 파트에 하나, 둘, 세 단원 이렇게 6단원을 이용해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정확하게 6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출제 경향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제목은 수학 코스 1. 여러분들 코스 1이고 이과 학생들은 코스 2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과정 또는 베이직이라고 하고요. 시험 시간은 80분입니다. 6문제가 80분이니까 시간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6문제의 구성을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금방 봤던 단원이 6단원이거든요. 6단원에 6문제가 시험이 출제되니까 한 단원당 한 문제가 나온다고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먼저 1번에 1번. 이 첫 번째 문제의 최근 경향을 보면 대부분 두 번째 단원인 2차 함수에서 출제가 되죠. 그런데 이 2차 함수 중에 웬만하면 요 앞쪽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제일 출제 빈도 높은 게 최대 최소 해석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죠. 1번에 2번에 경우의 수와 확률이라고 여러분들 주의사항은 뭐냐면 확통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데 통계라는 파트는 여러분들하고 관계없습니다. 확률 관계된 내용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부터 시작해서 순열, 조합 그리고 마지막에 조건부 확률까지 이 전체적인 경우의 수, 확률에 관계된 두 번째 문항을 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을 보니까 2번에 1, 2번이 보이는데 세 번째 문항입니다. 2번에 1번. 자, 일단은 수화식. 아주 기초가 되는 단원이에요. 곱셈 공식, 인수분해를 보니까 알겠죠? 이 내용에서는 여러분들도 쉽지만 놓칠 수 있는 집합 또는 명제 파트의 필요 충분 조건 위주로 또 많이 나옵니다. 네 번째 문제. 앞에서 나왔었는데 2차 함수라는 단원이죠. 2차 함수가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한 단원인데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과거에는 조금 오래된 과거에는 2차 함수의 앞쪽에서 한 문제, 그 다음 뒤쪽 파트에서 이렇게 두 번째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서서히 이제 섞이고 있는 중이에요. 두 번째 문제에 대부분 나오는 주 내용 중에 자, 대부분의 내용이 익숙한데 절대부등식, 특히 최근에 해의 분리라고 하는 그래프 해석이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두 문제가 있어요. 큰 3번입니다. 큰 3번. 다섯 번째 단원을 보면 여러분들 정수의 성질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고 쉬워요. 제목만 봐도 쉬운데 요때 여러분들 요 1차 부정 방정식은 조심해야겠어요. 왜? 우리나라 과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한 1차 부정 방정식 풀이 정도는 따로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법에 취약합니다, 친구들. 그래서 진법 관련된 이진법부터 시작해서 오진법, 육진법 등등등 변환 신경 써야 되고요. 마지막, 친구들이 항상 관심을 갖는 만점, 이 만점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4번은 단원이 두 개가 겹쳐져 있어요.
도형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그렇죠. 3단원이 도형과 계량, 그래서 친구들 중에 이 내용이 전혀 머릿속에 안 들어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사인 정리, 코사인 정리. 과거 과정에서는 우리가 교과 과정에 없던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각비를 이용한 계산. 그 다음 도형의 성질은 삼각형, 성질, 원성질.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죠? 중학교 과정에서 나왔던 모든 도형 내용을 다 기억해내면 됩니다. 물론 공간 도형은 우리 기하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정에서는 약간은 이과 과정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얘기를 한 이유는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과 우리가 수학을 가지고 파워플레이를 시작하게 되면 자, 3피리어드까지 갑니다. 피리어드 첫 번째 내용은 수화식과 2차 함수로 시작을 하게 되죠. 금방 봤던 내용을 보면 수화식이 몇 번째 문제죠? 2번에 1번이 세 번째 문항입니다. 2차 함수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2차 함수라는 요 파트에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 1번에 1번 첫 번째 문제죠. 그 다음에 2번에 2번 네 번째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이 1피리어드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하면 무려 3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얘기는 이제 2피리어드. 두 번째 피리어드를 가게 되면 경우의 수 확률. 1번에 2번 두 번째 문항입니다. 정수의 성질 다섯 번째 문항. 3번입니다. 큰 3번. 그런데 요 정수의 성질 잠깐 건드려주면 증명 내용이 많이 들어가서 또 주의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마지막 단계 3피리어드를 가면요. 도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만점에 도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원을 여러분들하고 주로 닮음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하게 되죠.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취미가 아이스하키입니다. 여러분들 아이스하키 본 적 있나요? 해보신 적 있나요? 아이스하키 룰 중에 파워플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적이 한 명이 빠져서 우리 팀이 한 명 더 많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주 유리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가되는 한 명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플레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또 이름 자체도 파워플레이예요. 여러분들 힘차게 공부해서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우리 이번 강좌를 파워플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하다 보면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내용의 교재입니다. 당연히 파워플레이란 제목이 붙어 있고요. 이번에 처음 시작할 교재 표지가 나와 있네요. 처음에 1피리어드는 수화식하고 2차 함수 편입니다. 이 교재 안에 여러분들 내용을 보게 되면요. 3단계 중에 1, 2단계가 주로 들어 있습니다. 1단계는 개념 설명이 들어 있고요. 그 바로 쫓아서 보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개념과 보기를 해결하게 되면 그 바로 비슷한 유형의 연습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강의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다시 복습을 해서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잘 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3단계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재유 수학 1이라는 이 교재를 통해서 핵심 기출 유형,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재유 시험을 통해서 만났던가 아니면 만날만한 문제들을 모아놨고 기출문제도 포함된 이 교재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풀어봤을 풀옵션 모의고사의 확장판이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제작을 계속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파워플레이의 이과판 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둬야 할 몇 년 내에 여러분들 알죠? 이재유 시험도 아마 일본 교과과정, 수학과정이 바뀌면서 따라서 바뀔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수준을 판단합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겸손하게 생각해서 초보 같은 느낌이다 생각하시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강의를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기 바랄게요. 대신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해봤고 내 수준은 그래도 조금은 올라와 있다 하는 친구들은 1단계는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고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본인이 놓친 포인트가 있나 찾아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부탁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충분히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힘냅시다. 화이팅!